안녕하세요. 채권 출신 김사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혼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 10명 중에서 8명이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채권입니다. 그래서 일반 채권보다 법적인 보호장치가 훨씬 강력하긴 한데,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전 배우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묘하게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부득이 전 배우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해서라도 받아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 배우자의 각기 다른 그런 상황에 따라서 직장 생활을 하는 급여 생활자인 경우, 또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재산이 있는데도 숨겨놓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등, 전 배우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강제 집행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해야지 양육비를 받아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그 방법하고 절차,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기다려. 채권 출신 들어간다. 네,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 전 배우자의 유형에 따라서 5가지 유형에 따라서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배우자가 직장 생활을 하는 급여 생활자인 경우,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월급에 대해서 그 압류를 진행하는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하고, 두 번째가 일반적인 급여 압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이 2가지 중에서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데요. 먼저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은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는데요. 전 배우자가 2번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신청이 인용이 되면 전 배우자가 다니고 있는 그 회사가 양육자에게 매월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양육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인데, 전 배우자가 올해 1월분 그리고 2월분 양육비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그럼 가능하고요. 아니면 작년에 10월분 안 줬고 올해 2월분 안 줬다. 그래서 2개월분이 합해서 미지급된 상태다. 라고 하면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을 해서 인용이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번 달 양육비, 다음 달 양육비 계속해서 앞으로 발생되는 매월 양육비 100만 원씩 전 배우자가 다니는 회사가 알아서 월급에서 100만 원을 빼서 매월 양육자한테 직접 지급하고, 그리고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월급만 전 배우자한테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의 특징은 양육비를 받아내는 가장 안정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청을 하고 가정법원에서 한번 인용이 되면 채무자가 직장에서 퇴사하지 않는 한, 그리고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매달 회사가 월급에서 양육비만큼 떼내서 양육자한테 직접 지급하게 되니까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전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중견기업, 대기업 이런 안정적인 회사에 다닌다. 그런데 2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라면 아주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급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인데요. 재판으로 이혼을 했다면 당시 받았던 판결문을 가지고 있을 거고, 협의 이혼을 한 경우라면 양육비 부담 조서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 전 배우자의 급여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하는 그런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특징은 2개월치 이상을
미지급해야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데 2개월치가 밀리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 달 양육비가 100만 원인데 딱 한 달치 양육비 100만 원만 미지급한 경우라도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 이것. 직접 지급 명령은 2개월 이상 미지급해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이건 한 달치만 미지급해도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된 그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집행을 하고 싶다. 이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처럼 장래에 발생하는 그런 양육비에 대해서는 강제로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양육비 월 100만 원씩 총 12개월 12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경우 전 배우자의 급여채권 압류 신청을 해서 법원의 압류 결정을 받아서 1200만 원을 모두 받아냈다면 그 해당 급여 압류, 그 압류의 효력은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전 배우자가 또 양육비를 미지급하게 된다면 그때 또다시 법원에 급여채권 압류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법원에 압류 신청을 또 해야 되니까 비용이 당연히 또 발생하고 신청 절차를 또 진행해야 되니까 그런 번거로움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급여채권 압류 신청은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처럼 장래에 발생하는 양육비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는 급여 생활자인 경우에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전 배우자가 2달치 양육비를 미지급할 때까지 일부러 조용히 기다렸다가 2달치가 밀리자마자 바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인용을 받고 인용을 받게 되면 번거로운 그런 추가 급여 채권 압류 절차 진행 없이 앞으로 발생할 그런 장래 양육비까지 꼬박꼬박 계속해서 받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전 배우자가 아파트나 부동산 같은 그런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대부분 전 배우자가 어디 뭐 아파트나 뭐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보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혼한 지 꽤 오래돼서 부동산을 어디에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재산조사 등을 통해서 전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확인하고요. 확인한 다음에 전 배우자 명의의 뭐 주택이나 아파트, 토지 이런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서 그 매각대금에서 양육비를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특징은 단 한 번에 경매를 쳐서 고액의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채무자가, 그러니까 전 배우자죠. 전 배우자가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소유자를 변경하거나 은닉하거나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은밀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한 1년 정도면 매각 절차까지 진행해서 회수가 가능한데요. 보통 중소형 아파트를 경매 신청하는데 비용은 대략 3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작지 않죠? 그런데 경매 낙찰 후에 우선적으로 1순위로 그 비용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만 있다면 단 한 번에 고액에 밀린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전 배우자가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카드 매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는데요. 전 배우자가 만약에 식당이나 개인 사업장, 가게를 운영한다. 그러면 카드 매출 채권 압류 신청을 진행해서 양육비를 회수하는 방법인데
전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이나 사업장에서 손님이 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카드사로부터 카드 매출 대금을 지급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카드 매출 대금을 압류해서 그 대금을 직접 추심을 하는 겁니다. 특징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그런 메이저 카드사 6개, 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그리고 삼성카드, 현대카드, 그리고 BC카드. 이 6개 그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압류를 진행하면 집행 실익이 아주 높은 그런 강제 집행 방법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업장은 카드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 배우자가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회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상호나 주소를 몰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로 전 배우자가 급여 생활자도 아니고 본인 명의 그런 사업장도 운영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먼저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야 됩니다. 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하면 이행명령 신청, 그리고 과태료 부과 신청, 그리고 감치명령 신청으로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전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양육자는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법원에 이행명령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아니면 구치소에 감금하는 감치명령, 실제로 빵에 보냅니다. 30일 이내로. 그런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제도인데요. 특징은 양육비 채권에만 부여된 매우 강력한 그런 압박 카드입니다. 어, 과태료 부과나 감치 명령은 직접적으로 그런 돈을 회수하는 그런 절차는 아니지만 채무자에게 심각한 그런 심리적 부담 그리고 사회적 제재를 가해서 결국 양육비 지급을 유도하는 그런 강력한 수단입니다. 법적 근거를 보면 과태료 부과 같은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1항 그리고 감치명령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3번 이상 그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은 양육자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30일 이내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68조 1항. 채권 추심 부탁해요. 오늘 핵심 내용 요약해 보겠습니다.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전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전략을 짜야 됩니다. 먼저 대기업이나 공무원 이런 안정적인 직장인인 경우에 전 배우자가 그런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그런 직장 정보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가정법원에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하고 장래의 양육비까지 한 번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 일단 손대기 시작하면 채무자가 스스로 해결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 배우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먼저 재산조사로 전 배우자의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 소재지를 확인한 다음에 즉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합니다. 경매 진행은 전 배우자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수 있고 또 경매 대금으로 미지급된 양육비를 일시에 한 번에 고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 배우자가 개인 사업자, 자영업 운영 그런 경우에 전 배우자가 식당이나 가게를 운영을 한다면 국내 메이저 카드사 6개 국민, 신한, 롯데, 삼성, 현대, BC카드 이렇게 카드사 6개를 제3채무자로 해서 카드 매출 채권 압류를 진행하면 집행 실익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전 배우자의 직장도 모르겠다. 그리고 재산도 어디 숨겨놨는지 모르겠다. 이런 은닉형, 무자력자인 경우에 가장 먼저 숨겨진 재산, 차량이나 부동산 이런 거 먼저 재산 조사를 통해서 찾아내고요. 만약에 자산을 발견했다. 그러면 발견된 자산에 맞는 적절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요. 만약에 자산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하고 요건이 갖춰지면 감치명령 그리고 가태료 부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의 감치 결정은 채무자한테 극도의 압박감을 줄 수 있고 실제 감치 집행하기 직전에 양육비를 지급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전 배우자의 각기 다른 그런 상황에 따른 유형별로 강제 집행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채권은 일반 채권하고 달라서 가정법원의 그런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리이고 그리고 아이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혼자서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전략을 잘 활용해서 그리고 법원의 힘을 빌려서 반드시 양육비 채권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채권 추심 김사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